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도 최근에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유가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제 오펙 산유국들 사이의 갈등과 국제 유가 전망하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다른 원자재 가격은 좀 안정되지만 유가는 좀 오를 수 있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하셨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오펙회의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하고 연장되고 그런 상황인데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 간의 분쟁이 있다. 입장 차이가 어떤 겁니까? 일단은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지금 감산을 이제 서서히 완화하고 이제 조금씩 증산으로 돌아가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쿼타를 가지고서 가능하면은 좀 균등하게 이제 증산량을 좀 올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부 국가들 특히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까지 그 감산하는데 더 많은 그 희생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보상을 해달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블룸버그에서 작년에 1월에 나왔던 자료인데 작년 1월에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했던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이 러시아라든가 뭐 이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 조금 더 많이 팠던 정확히서 이제 그보다 더 쿼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을 이제 생산해 가지고서는 판매를 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중동 산유국들 보통 이제 칼리지라 그러는데 칼리지에 있는 이 국가들은 사우디를 비롯해 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쿠웨이트 같은 경우 오히려 실제 자기들한테 할당된 쿼타보다 더 많은 감산을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정하게 조정을 해 가지고서 감산량을 더 늘려줘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결국은 이제 증산을 감산할 때도 뭐 네가 먼저 줄여라 이런 거고요, 그죠? 네. 네가 더 줄여라. 증산할 때도 내가 희생했는데 왜 안 늘려져? 뭐 이런 그 갈등일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오펙이 과거엔 중요했고 최근에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도 오펙 플러스 회의 이제 하지 않습니까? 오펙 산유국 회의 플러스 대표적으로 몇 개 러시아 같은 나라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네네. 최근에 원유 공급 공급 현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이제 되어 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원래 작년 4월에 이제 러시아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 경쟁을 해가지고 거의 마이너스 유가까지 나왔을 정도로 엄청난 재고가 쌓여 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한 뒤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고 그 다음에 탄소 제로 정책으로 해서 이제 그 새로운 석유의 시추라든가 혹은 셰일 오일의 채굴을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있던 재고들이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은 그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 데 비해서 지금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 요 자료도 역시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작년 4월 대비해서 9월에 증산을 정확히 감산을 얼마나 할 것이냐를 가지고 오일컷에 대한 비율을 지정을 했던 것인데 여기서 까만색으로 나온 게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제일 많네요. 뭐라고 뭐 좀 그 궁시렁댈 만하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레이트하고 둘이가 굉장히 가까운 동맹국이고 오펙 플러스 말고 오펙 정확히 해서 중동 산유국들 가운데서도 서로 이제 이 사우디가 어떤 발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해주면서 굉장히 오랜 동맹 관계를 끌어왔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저유가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중동 산유국들은 국채를 발행해 가면서 버틸 수밖에 없었고 지금 국가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레인이나 오만 같은 경우는 거의 정크본드 수준의 국채 신용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악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상황이 됐을 때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그 비율에 대해서 좀 보상을 해달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오펙 산유국들의 협의체 오펙의 영향력은 뭐 이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회의 자체도 이제 오펙 플러스가 하는 거고요. 네. 러시아가 들어가 있고 오펙 말고도 러시아나 뭐 나이지리아나 이런 쪽에서 원유를 꽤 많이 생산하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미국도 많지 않습니까? 네. 셰일도 있고 공급 문제 좀 해결된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다른 오펙이나 오펙 플러스 말고 다른 쪽에서의 공급 여지는 많지 않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네. 지금까지 그 2016년도부터 해서 그 쉽게 트럼프 대통령 시기부터 해가지고 미국이 WTI를 지금까지 두바이유가 가지고 있던 그 지분을 뺏어가지고 쉽게 아시아 지역에도 엄청나게 많은 WTI를 판매를 해왔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그 갑자기 미국에서 대통령이 이제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친환경으로 지난번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친환경으로 바뀌고 나니까 그때부터 미국에서 갑자기 나오던
기름이 싹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에 대비해 가지고 공급은 줄어들고 그리고 지금 이제 경기가 다시 회복되는 가운데인데 물론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그 위험은 있지만 어쨌든 경기가 계속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수요가 늘어나고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갭을 지금 메꿀 수 있는 별다른 수단은 없고 오로지 지금은 이 오펙 플러스에서 어떻게 그 증산을 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서 가장 이제 피해를 보는 게 바로 중국이 되는데 이 오펙 회의에서 어느 정도 그 가격이라든가 증산 계획이 결정이 돼야지만 거기 맞춰서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데 예. 이게 혼조를 일으키니까 함부로 이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공급이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이란에다가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데 이란은 지금 현재 그 제재를 국제 제재라든가 각 국가별 독자 제재를 받고 있다 보니까 네.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 이거를 지금 가지고 오는 게 수월치가 않습니다. 특히 이란산 원유는 초경질유라 그래서 콘덴세이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원유 수요는 일반적인 유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원자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산 원유에 대해 가지고 결국은 조금 밀거래 같은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쉽게 해서 삼국으로 이제 돌려가지고 삼각 무역 같은 식으로 가져오는 그런 방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UAE 아랍에미레이트는 지금 이 분쟁 관계에서 뭐 마음에 안 들면 오펙 탈퇴할 거야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고 있다면서요? 실현 가능성은 지금 좀 높습니다. 높아요? 제가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두 가지 시나리오로 봤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일단은 둘이서 뒤로는 어느 정도 이제 공조하면서 그냥 겉으로는 일단은 싸우는 척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조정을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봤었는데 지금 현지에서 나온 얘기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게 아니고 정말로 탈퇴할 가능성이 지금 좀 높아진 걸로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 올해 3월에 그 IC 그러니까는 그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죠. 그 영국에 있는 그 선물 거래소에다가 이제 무르반 원유라고 해서 그 UAE의 아부다비에서 생산되는 그 원유를 드디어 선물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럼 이걸 가지고서 했을 때 무르반 원유를 일단은 여기에다 상장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고 또 비용도 지금까지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만약 이것이 확실하게 어느 정도 그 수입 그 쉽게 얘기해서 수익이라든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결국은 도로 무기 돼 가지고 이제 결국은 두바이에 다시 편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게 결국은 무르반 원유 같은 경우는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시금 이제 사우디의 그 통제 하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부다비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현재 무르반 원유가 IC에서 거래되고 있는 선물 현황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가격에 일반적인 두바이유에 비해서 자그마치 배럴당 $10 이상이 지금 싼 가격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새로운 고객 국가들을 더 추구해가지고 가지고 왔을 때 오히려 이 아부다비 입장에서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독립해가지고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유가 거래 같은 경우는 일단 장기 선도 거래를 국가 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포워딩이라 그러는데 네. 그러면은 한번 일단은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한 나라로 갔을 때 그러면 이 원유를 받아가지고 이 원유를 다른 나라에 파는 것이 원래는 불가능합니다. 계약 조건상으로. 근데 무르반 원유 같은 경우는 이런 선도 거래에서는 이런 그 재판매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재판매가 또 가능하다는 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시아 국가들에서 굉장히 크게 어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무르반 원유를 어떻게 하면 띄울 것인가를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하던 차에 이런 찬스가 나왔으니 지금 현재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어쩌면은 지금 이거를 탈퇴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유가가 5달러까지 갔다가요. WTI 기준이죠. $72로 조금 내려와서 사태가 해결되나 싶었는데 아직까지 물밑에 그 긴장감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를 어쨌든 지난번 할래다가 뭐 결론을 못 내고 지금 좀 미뤄놓은 상태잖아요. 예. 그럼 이게 언제 재가동이 되고 마무리를 짓느냐 하는데 말씀 들어보면 뭐 회의가 다시 열리고 착착착 되기가 쉽지 않아 보이네요. 지금 상태로는 좀 많이 어려운 상태로 돌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현재 UAE 입장에서는 탈퇴를 해도 아쉬울 것이 없는 것이 이미 본인들이 IC에다가 자신들의 자체적인 원유 상품을 내놓은 상태이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 가격이라 그러면 가격 경쟁력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가지고서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아쉬울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은 다른 문제가 뭐냐면 오펙에 들어있던 회원국들이 그럼 나도 탈퇴하고
쟤네같이 우리나라 기름을 또 IC에다 등록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오히려 오펙이 더 시끄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서 이제 또 거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동 산유국들 간의 이 부분을 과연 사우디가 얼마나 진정을 시키고 그다음 이걸 어떻게 해서 해결하느냐가 앞으로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유가는 상승이 좀 멈춘 게 아닌가요? 어디까지 뭐 100달러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긴장, 뭐 그다음에 이란하고의 지난번에 정치적 긴장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유가 전망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유가가 상승할 경우에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지금까지 했을 때 페트로달러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땐 달러가 올라가면 원래는 유가는 떨어지는 게 정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해가지고 너무나 큰 유동성이 지금 풀려 있는 상태에서 일단 수급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좌우하니까 지금까지는 그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엄청 올라가는 거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였지 않습니까? 몇 달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은 이 최근에 이 수급의 불균형이 오히려 더 아직은 힘을 더 발휘해가지고 유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걸 위해서는 향후 국제 전망은 이 인플레이션의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 기업 실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가에도 좀 악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하반기에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까지는 어제부터 시작해서 일단 하락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최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WTI 75달러 벽은 일단은 완전히 너무 돌파를 했다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네. 저는 요거는 이거를 눌림목으로 보고 있지 이게 그냥 단순하게 추세가 하락으로 꺾인 건 아니다. 네, 추세가 아직 꺾인 건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여름 시즌이 다가오면서 여기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커버를 하려고 그러면 당분간 유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향후 국제 유가는 이렇게 제가 준비해온 요 박스권에서 일단 움직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소 9월까지는 이 정도의 그 기본적인 그 목표가를 두고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더 세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쪽에서 뭐 100달러 얘기 나오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했더니 뭐 가능하다고 그러셨었잖아요. 그건 일단 연말까지요. 연말까지. 이거는 이제 3분기 그러니까 네. 9월까지는 한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네. 근데 거기에서 한번 쉬어가느냐 아니면 더 올라가느냐는 이제 지금 여기에서 과연 이 오펙이 더 어떻게 해서 여기서 사태를 봉합을 하고 잘 가느냐 아니면은 봉합을 못했을 경우에는 지금부터 이제 저는 그 전망을 바꿔가지고 오히려 이제 유가는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각국이 자기들이 알아서 각자 도생한다 그러고서는 엄청나게 생산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럼 이제 유가는 떨어지게 될 겁니다. 네. 정유주나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오펙 플러스 회의는 다시 언제 한다? 이게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인가요? 전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특별히 이제 오펙 국가 내에서도 주요 동맹국이었던 나라들끼리 또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고 뭐 굉장히 복잡하네요. 유가는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과 오늘 분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